안녕하세요. 알로우 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오픈룸에서 프레임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창문 공간을 확보할 프레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을 보시면 탑 뷰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 프론트 뷰는 앞에서 바라본 모습, 그 다음 사이드 뷰는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도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단위는 미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MDF 6T라고 되어 있는데 두께를 6mm 말하는 거예요. 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필요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윗면이죠. 위에서 바라본 모습 중에서 여기 312, 가로가 312죠. 312 곱하기 그다음 세로가 206 곱하기 그다음 두께 아까 말씀드린 두께 6T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한 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윗면, 밑면, 옆면은 2장이 필요하죠. 그다음 뒷면까지 총 5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도라우스 창문이 들어가 프레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방법은요 나무판의 전체에다가 창문을 통으로 따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을 전체로 통으로 따내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요 지금 4분의 2 스케일로 샘플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방법대로 하게 된다라면은요. 일단 치수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전체를 그리고 나서 지금 옆에 사이드 창문을 따낼 때 하는 방법이죠. 드릴로 실톱이 지나갈 자리를 이렇게 사면을 드릴로 뚫어줘야 돼요. 뚫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실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직각도 맞추면서 다듬고 몰딩처를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도면도 보시면서 이 방법은 퍼즐식으로 창문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면서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왼쪽 판은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뒤집어서 보시면은요, 요 조각, 요 조각, 요 조각. 그러니까 세로 2장, 가로 2장을 맞춰가지고 창문 공간에 들어갈 공간을 프레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을 하게 되면은 면 처리가 넓은 면 처리보다는 이렇게 조각을 붙이게 되면은 나무 휘어짐도 방지하면서 이 조각에 다시 한 번 더 목공풀로 붙였기 때문에 튼튼하게 붙였기 때문에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로우 미니는 이 방법대로 퍼즐식 방법대로 해서 창문 프레임 만드는 방법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이렇게 해서 퍼즐식으로 만드는 창문 프레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예를 들자면 여기 30이 돼 있죠. 30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세로 256 곱하기 6t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판에 대한 치수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이 도면에 나온 치수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MDF 재단을 검색하시면 MDF 나무를 잘라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이 치수를 대로 주문하시면 편하게 나무를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나무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도라우스 만드는 거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만드는 방법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바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튼튼한 박스 또는 하드보드지를 일단은 사용해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나무가 또 준비되면 그때 만들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치수대로 제도를 해서 나무를 잘라 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무판, 넓은 판을 직접 자르는 것부터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도를 해서 나무 잘라보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건데 자르기 전에 일단 이 치수대로 제도를 해야 되겠죠. 제도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 나무에 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 나무 치수를 그려서 선을 긋는 방법, 드로잉하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일단 나무에다가 5cm, 뭐 10cm 이렇게 해서 내가 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쇠 직각자를 활용해서 직각을 맞추면서 직각이 중요하죠. 직각을 맞추면서 이렇게 선을 맞추고 정확히 맞추고 그어주고 나서 다시 긴 쇠 직각자를 활용해서 맞췄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선을 그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해서 제도할 때 그래서 선을 그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습을 충분히 됐다라고 치면 실 사이즈를 나무판에 이제 제도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3번이죠. 뒷판 부분도의 3번 여기 보면 240 곱하기 17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처럼요. 이제 그 방법을 활용해서요. 아래쪽에다 놓고 지금 넓은 쪽이 240이죠. 240 표시를 했죠. 표시를 한 다음에 쇠 직각자로 직각을 맞춰서 선을 그어 놓고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쇠 직각자, 긴 직각자로 활용해서 맞춰서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171이 필요하죠. 171이 필요하니까 또 아래쪽에 맞춰서 171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자로 그 다음에 쇠 직각자로 해서 직각을 맞추면서 직각을 맞춰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긴 쇠 직각자로 직각을 맞춰주고요. 선을 그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직각이 맞은 모습이고요. 이대로 제도한 나무를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단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검색해서 MDF 재단 여러가지 사이트 중에서 그 중에 선택해서 이 치수대로 나무를 준비하면 이렇게 나무가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사이즈를 이렇게 자로 확인을 해서요. 가로 206 이렇게 해서 206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 256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다 치수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인지 옆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룸을 완성할 때 어떤 면인지 헷갈리지 않고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방법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 때 이런 습관을 들이시고 정리 습관을 들이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 이렇게 창문을 넣을 프레임을 퍼즐식으로 재단한 이렇게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쪽은 지금 왼쪽 옆면이고요. 이쪽은 보시면
뒤쪽 뒷면 창문인데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지금 4분의 1 사이즈로 작게 축소한 모습인데요. 뒷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습대로 완성이 될 거고요. 왼쪽 옆면은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공풀을 활용해서 붙일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 굉장히 목공풀 나무에 이렇게 바르고 이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공풀이 다 마르고 나면 이게 잘못됐을 때 수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집중해서 신중하게 목공풀 바르고 꼼꼼하게 직각을 맞추면서 잘 붙이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때 또 팁을 알려드리면 목공풀을 듬뿍 바르고요. 나중에 붙이고 밖으로 나온 목공풀은 제거하면 되니까요. 듬뿍 발라서 나무에 어느 정도 스며들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스며들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서로 얼기설기 만나면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잘 붙어요. 건조가 되면. 그리고 한쪽만 목공풀을 바르는 게 아니고요. 붙는 이쪽 나무 면에도 목공풀을 봐서 양쪽에 다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나무 쪽에도 스며들면서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잘 붙을 수 있도록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런 방법대로 해서 다 발라보겠습니다. 조금 삐져나와도 괜찮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하면 되니까요. 조금 듬뿍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바르고 나서 바로 나무를 또 서로 만나게 해서 너무 세게 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또 세게 밀어서 목공풀이 다 마르기 전에 다 삐져나오면 목공풀이 너무 또 없어서 목공풀이 사라져서 잘 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고 나서 한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직각을 잘 맞추면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 지금 목공풀 바르는 거를 잘 하셔야 나중에 뼈대를 완성할 때 잘 예쁘게 붙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뼈대를 완성할 때 박스 형태의 룸을 완성할 때 잘 맞지가 않아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요. 잘 보시고 영상 잘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이때 직각자를 사용하는 거죠. 직각을 잘 맞추고요. 삐져나온 걸 제거해 주면서 또 아래쪽도 약간 올려 볼게요. 다시 한번 직각을 맞춰주고 아까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결합을 해주면서 이때도 직각을 확인해 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목공풀로 해서 결합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직각을 맞춰서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때 마스킹 테이프를 또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게 되면 또 나무가 약간 밀릴 수가 있고요. 틀어질 수 있어요. 다른 걸 하는 동안 마르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목공풀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임시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틀어지지 않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실제 집에서 이렇게 해서 벽이 삐뚤어지거나 그러게 되면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마스킹 테이프를 해서 임시로 마스킹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옆에 왼쪽 옆면에 지금 모습이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같은 방법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목공풀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오픈룸이 박스 형태로 해서 벽을 세워서 박스 형태로 완성을 하는 모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 1시간 이상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목공풀이 마르고 나면 붙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마스킹 테이프를 띄워보면은 각이 맞게 똑바로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직각이 맞게 깔끔하게 창문 표현이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된 상태가 됐죠. 지금 창문 넣을 공간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눠진 부분에서 미세하게 틈이 살짝 보입니다. 이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틈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메꿔준 작업을 할 거예요.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표현을 할 건데, 이때 이 공간을 메꿔주는 재료가 핸디코트라고 하는데 보통 핸디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 핸디코트를 이 사이에 메꿔서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표현을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또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요. 바를 면적이 필요한 부분만 발라지게 할 때 약 틈의 옆에 1mm 정도만 남겨 놓고요. 너무 또 바짝 하게 되면은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채워질 부분 나머지 양옆에 1mm 정도 남겨 놓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준 다음에 핸디코트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고 바르게 되면 불필요하게 안 발라줘도 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까지 안 발라지니까 깔끔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 양쪽으로 1mm씩 이 정도만 남겨놓고 붙여줍니다. 사용면을 다 붙여줬죠. 그 다음 핸디코트를 그래서 이 틈에 일단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이 점토 도구 중에 이게 헤라가 있어요. 헤라로 깔끔하게 메꿔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단 핸디코트를 충분히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끈하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핸디코트 바른 면적이 적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면 다 마르게 돼요. 다 마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앞전에 막대 사포 만든 걸로 사포로 깔끔하게 다듬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핸디코트를 잘 발랐으면은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만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마스킹 테이프는 지금 다 바르고 나서 바로 띄어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건조가 돼서 막대사포로 다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디코트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되면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건조가 된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 막대 사포로 해서 다듬을 건데, 이때 너무 굵은 쪽보다는요, 고운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때 직선으로만 하지 말고요, 원을 그리듯이 다듬어 준다는 거 유의하시고 다듬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면서 이런 식으로 다듬습니다. 이쪽도 손을 핸들링 하면서 다듬어 주세요. 약국에 가면은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면 좋은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착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게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은 최대한 창문을 활짝 열고서 먼지가 잘 빠지도록 하고 나서 이렇게 사포질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지금 사포는 이렇게 스펀지 사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운 사포로 해서 단계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래서 지금 이 방향보다는요 반대 방향으로 해서 다듬는 걸 권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듬습니다. 여기서 만져보시고요. 조금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 부분을 다시 집중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이때 만져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울퉁불퉁하면 거기를 꼭 확인해서 사포로 다듬는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젯소를 이제 바를 건데요. 젯소를 바르는 이유는요. 일단 이 나무판 휘어짐을 방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젯소를 한 번 더 입힘으로 인해서 나무에다가 이 위에다가 페인팅 할 색깔의 발색력을 높여줍니다. 그냥 젯소를 안 하고 바로 바르는 것보다는 한번 젯소를 바로 입히고 나서 페인팅을 해주는 게 훨씬 색을 예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젯소를 바를 건데요. 지금 여기 뒷면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 밑면이 아래쪽으로 들어갈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 샘플 보시면은요. 아랫면이 이 뒷벽에 아래쪽에 이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조립을 할 건데요. 그 6mm 차이가 이렇게 해서 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젯소와 페인팅 작업을 하게 되면 두께가 늘어나서 미니어처에서는 1mm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발라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자로 6mm를 다 정확히 양쪽을 표시를 해주고요. 표시를 정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 긴 직각자로 해서 직각을 맞춰주면서 선을 이렇게 그려준 모습입니다. 끝까지 안 갔을 때는 돌려서 또 뒤집어서 직각을 맞춰주면서 양쪽을 맞춰서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정확히 선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잘 맞춰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라인을 따라서 붙여줍니다. 되게 울퉁불퉁하게 마스킹 테이프가 붙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네, 이렇게 해서 붙인 걸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손끝으로 눌러서 젯소나 페인트가 이 사이로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손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젯소를 바를 겁니다. 이렇게 팔레트를 준비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넓은 붓으로 큰 붓을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듬뿍 묻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 바를 건데요. 이때 일단 이렇게 바를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를 건데요. 여러분은 팁을 드리면요. 이런 테두리 부분을 먼저 붓이 지나가서 먼저 이렇게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테두리 부분을, 요 끝부분이 잘 안 발라지고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테두리 부분을 먼저 라인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걸리는 부분도요. 자, 이렇게 발라줍니다. 테두리 부분 두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 양쪽으로 붓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닥에 놓고 편하게. 자, 이쪽도 자, 이렇게 일단 지금 가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또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세로 방향으로 또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로 방향 발라줄 거예요. 그때는 작업하기 편하도록 또 돌려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죠. 두 번 정도 이렇게 제소를 발라주고 나서 다시 한번 사포로 정리하고 나서 페인팅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제소가 다 건조된 모습들인데요. 총 5면들에 제소가 다 올라간 모습입니다. 3번에 걸쳐서 시간은 2시간 간격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올라간 모습인데요. 제소가 방향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렇게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제소가 두껍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시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건조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포로 샌딩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제수가 올라가진 이 상태에서 사포 작업을 해주게 되면 페인트 색을 입힐 때 굉장히 예쁘게 고르게 매끈하게 잘 발라집니다. 그래서 샌딩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샌딩 작업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요. 목공에서 꼭 이런 방지 마스크를 갖고 가시면 있어요. 구입을 해서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주세요. 가루가 몸에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게 없을 때는 야외에서 사포 작업, 샌딩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꼭 마스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샌딩할 면이 많기 때문에 아일로우 미니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샌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샌딩 할 때 너무 세게 해서 제소가 벗겨질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면 처리를 매끈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힘을 빼서 이 오도독한 면에 튀어나온 부분만 매끄럽게 정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 동작을 원을 그리듯이 해주면 됩니다. 자, 샌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샌딩 작업을 다 마무리한 상태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샌딩 작업을 다 마친 상태고요. 이렇게 묻은 가루들은 물티슈로 한번 닦아낸 다음에 또 건조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성 페인트 흰색을 입혀줄 겁니다. 이때 방법은 먼저 1차로 가로 방향으로 전체를 발라주고 나서 2시간 정도 건조가 되고 나서 충분히 건조하고 나서 세로 방향, 이때는 이렇게 방향을 틀면 되죠. 세로 방향을 다시 한번 2번에 걸쳐서 입혀줍니다. 이렇게 지금 솜 페인트 발라진 모습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붓을 잘 사용해서 깔끔하게 예쁘게 발라질 수 있도록 집중해서 발라주세요. 동작을 크게 해서 전체를 다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1차로 가로 방향으로 바르셨으면 2시간 정도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요. 세로 방향이죠. 이렇게 발라줄 때 작업하기 편하도록 돌려서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총 2번에 걸쳐서 수성 페인트 색을 입혀주면 됩니다. 지금 수성 페인트가 완전히 다 건조가 된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무광 바니쉬를 발라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이쪽 오른쪽 안쪽에 있는 옆면에 무광 바니쉬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붓에 무광 바니쉬를 듬뿍 묻혀서요. 방향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다시 갔던 길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한쪽 방향으로 해서 깔끔하게 발라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바르고 지금 무광 바니쉬가 젖은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를 바로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건조가 된 모습들을 보시고 계신데요. 최소 8시간 이상 건조를 확실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면들이 다 무광 바니쉬 바른 면들 건조가 된 모습이고요. 천장에 조명이 들어갈 건데요. 조립을 박스 형태로 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조명 부분을 면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자로 확인한 다음에 중심을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드릴 뚫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로 자리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드릴로 뚫을 때, 전동 드릴로 뚫을 때 이 드릴 날이 미끄러지지 않는 걸 미끄러지는 방지해 줍니다. 미끄러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홈이 파인 도구에다가 뚫어줄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도구가 없으면 양쪽에 같은 높이가 있는 맞춰서 책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사이에다가 드릴로 이렇게 날이 지나가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핸드 드릴로 뚫어도 되고요. 전동 드릴이 있으시면 전동 드릴로 뚫어주면 되는데 지금 전동 드릴로 뚫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이 들어갈 구멍을 뚫은 모습입니다. 뚫고 나서 이렇게 해서 떼어내주면 됩니다. 바깥쪽이죠. 방향은 천장 안쪽 벽에서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바깥쪽이고요. 자, 드릴로 천장 구멍을 뚫었고요. 지금 보이는 면은 밑면이죠. 바닥면이고요. 이런 상태로 해서 조립을 할 건데요. 먼저 왼쪽 옆면과 뒷면을 바닥면에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목공풀을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발라줍니다. 목공풀 바를 때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듬뿍 테두리에 삐져나온 거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목공풀을 듬뿍 발라줍니다. 또는 빠른 작업을 원하면 손으로 해서 이렇게 옆에 물티슈를 놓고요. 손을 닦을 물티슈를 놓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손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목공풀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오면은 정리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옆면이 붙일 이렇게 만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공풀을 발라서 삼면을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뒷벽이 바닥면에 이렇게 만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옆면을 같이 조립을 해줍니다. 네, 직각을 맞춰줄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직각을 잘 맞춰주고요. 또 마스킹 테이프 넓은 거 준비해서요. 풀이 다 마를 동안 잘 붙어 있도록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돌려서요. 이쪽 옆면에도 풀을 많이 발라서 벽을 또 붙여야 되겠죠. 네, 물티슈로 풀은 정리를 해줍니다. 닦아줘서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또 직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로 목공풀이 다 마르는 동안 잘 붙어 있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풀을 정리해 주고요. 앞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목공풀이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각자로 직각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확인해 줍니다. 각도 확인해 주고요. 자, 직각을 다 확인해서 각이 맞도록 쪽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면에 목공풀을 발라서 이제 천장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되죠. 여러분들 목공풀이요, 이때 듬뿍 발라주세요. 목공풀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또 잘 안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진 단면에는 목공풀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서 나중에 나무가 완전히 말랐을 때 굉장히 잘 붙습니다. 목공풀을 충분히 발라주고 옆에 튀어나온 목공풀은 제거를 해주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듬뿍 발라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조립할 때 이런 접착제 목공풀을 잘 꼼꼼히 발라주는 거 신경 써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할 때 나무를 잘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물티슈 등을 활용해서 닦아주면 됩니다. 고르게 안 된 데가 있다라면 목공풀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시간을 조금 2, 3분 정도 목공풀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두면서 이렇게 이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목공풀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천장이 올라가서 완전히 박스 형태로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을 다 잘 맞춰서 이 천장과 이런 부분에 각이 잘 맞도록 해주시고요. 이때도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벽 쪽과 각이 잘 맞게 맞춘 다음에 붙여줍니다. 맞춰주셔야 되죠. 이쪽 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샘플처럼 전체적으로 룸박스 형태로 지금 제작이 된 모습입니다. 약 2시간 정도 건조가 돼서 목공풀이 다 지금 벽들이 다 고정된 상태고요. 다 붙어 있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다 띈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포로 샌딩 작업을 한 모습입니다. 전체적 면 처리를 사포 작업을 해서 샌딩 작업을 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밖에 외벽도 내벽처럼 마찬가지로 매끈하게 작업을 해줄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룸 형태를 이제 돌하우스를 만들어서 이 룸박스를 세팅을 할 거예요. 하우스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외벽 처리를 매끈하게 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는 핑크룸처럼 이 외벽을 바로 핸디코트를 발라서 도구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거칠게 표현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표현하시고 나서 건조한 후에 원하는 색을 입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똑같이 강자처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안에 내벽에 바른 방법처럼 똑같이 외벽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젯소를 입히고요.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를 흰색을 입혀주고 마무리로 무광 바니쉬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젯소를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샘플 보시면 이제 창문 테두리에 몰딩을 붙일 건데요. 몰딩 사이즈는 이렇게 도면을 참고해서 치수 확인하고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금 면적이 7mm고요. 두께가 2mm고요. 그 다음 길이가 232.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치수 확인하고 자르면 되고요. 7mm가 없으면 1cm를 7mm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항상 재단하고요. 자른 면도 당연히 다듬고요. 면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에도 색을 입힐 면에도 바닥에 놓고 사포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색을 입힐 때 굉장히 매끄럽게 예쁘게 색이 발라집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흰색을 2번 입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 몰딩을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2번 정도 발라준 모습입니다. 이제 조립을 할 건데요. 조립 방법은요. 세로 방향을 먼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가로 방향 긴 쪽을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면서 직각이 되도록 만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긴 쪽이 세로 방향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긴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먼저 붙여주고 나서 목공 본드가 다 마르면 이쪽 짧은 쪽 세로 방향을 목공풀을 이쪽 발라주거나 또는 들기 힘들면 이쪽을 양쪽에 목공풀을 발라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문 몰딩이 네모났기 때문에 직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 커팅 매트에 이 선이 있죠. 이 선의 라인에 맞춰서 직각을 맞춰주시면 또 다른 직각을 맞추는 방법이죠.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모는 종이를 활용해서 직각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모는 종이는 도면 작업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직각을 또 맞출 때 색깔을 직각 맞출 때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직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는 종이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모는 종이는 보통 문구점에 가면 있고요. 아이러브 미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색상은 이렇게 예쁘게 하늘색, 또 그레이색, 핑크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붙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단하게 붙여진 모습인데요. 직각이 맞고요. 지금 이 몰딩은 이렇게 오픈룸의 왼쪽 벽면에 들어갈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제 이 테두리에 목공풀을 바르고 이 몰딩을 붙여주면 됩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빠른 작업을 원하시면 손을 사용해서 벽면에 전체적으로 작업하기 편하도록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몰딩을 끼워줍니다. 이때 균형이 맞도록 잘 해서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부가 더 중요하니까요. 다시
안쪽을 위주로 해서 벽과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창문 몰딩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오픈룸에 대한 제작 방법과 창문이 들어가 프레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옆모습, 이렇게 정면, 내부 모습.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따라서 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 들어갈 가구 소품에 대해서 제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